오로라 사진을 찍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날씨만은 아닙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어느 방향에서 어떻게 펼쳐질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로라를 촬영하는 건 낚시하는 것과 같아요. 이게 어느 방향에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기도 카메라가 있고 저 방향으로도 있고 저 방향으로도 설치를 해놨어요. 이렇게 해놓고 날씨가 막는 걸 기다리는 거죠.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지루한 기다림만 남았을 뿐. 하지만 쉽지가 않네요. 어떻게 찾아온 곳인데 사진가의 사전엔 포기란 없습니다. 호시탐탐 하늘이 열리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번엔 우박 공습이 이어집니다. 대체 오로라가 뭐기에 오철 씨는 이런 고생을 자처하는 걸까요? 고등학교 때였어요. 그때 재밌는 별자리 여행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그 책을 보고 완전히 별에 빠져버린 거예요. 고등학교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도 중간에 별 보러 나가서 시간 가는 줄 몰랐죠. 당시만 해도 그 운동장에서 별이 보였거든요. 은하수가 보일 정도였으니까. 그때 이후 그에겐 밤이건 낮이건 하늘을 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대학은 천문학과 대신 조선공학과를 선택했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네로라 하는 조선업체에 취직합니다. 일 자체는 재미가 있었는데 그 직장인으로서의 삶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에 캐나다에 오로라를 보러 가는 행사가 있어서 제가 천체 사진 전문가로 따라가게 됐거든요. 가서 보니까 틀에 박힌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던 거예요. 뭐 만화가, 사진가, 블로거 다들 자기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더라고요. 아, 정말 자유로운 영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고 오로라를 보고 와서 사표를 냈죠. 오로라는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가슴 뛰고 행복한 일이죠. 이렇게 또다시 오철 씨는 그의 인생을 채워갈 오로라를 기록합니다. 오로라를 보려는 사람들이 유럽에서 가장 많이 찾는 곳은 노르웨이입니다. 북극권 중에선 그나마 가장 쉽게 갈 수 있기 때문이죠. 대부분 노르웨이 서부 해안을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연안 쾌속선을 타고 북극 도시로 향합니다. 별 보는 사람들이 죽기 전에 꼭 봐야 되는 세 가지 천문 현상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대유성우입니다. 별똥별이 하나가 떨어지고 그게 없어지기 전에 또 다시 떨어지는 그런 대유성우였죠. 두 번째가 개기일식이에요. 달이 해가 가리는 순간은 그냥 순식간에 낮이 밤이 돼요. 그래서 정말 보면 별이 보이는데 이거 등골이 싸늘해져요. 그 순간이 되면 동네 개들도 놀래서 막 짖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오로라인데 이건 극지방에선 뭐 자주 나타나니까 상대적으로 보기는 쉽죠. 그렇지만 그곳에 꼭 가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로라를 보기 위해 애써 찾아다니는 사람들을 오로라 헌터라고 부릅니다. 평범한 여행자에서부터 사진가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일생에 단 한 번 이 찬란한 하늘의 쇼를 보기 위해 기꺼이
북극 여행자가 되는 거죠. Oh, wir